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수업을 이번 학기에 언어학과 성경석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그 신약의 기독론이나 또는 역사적 예술 연구, 제2성경기문헌, 그리고 외경 연구,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주의 방법론, 뭐 그런 과목들을 일반 대학원에서 개설을 합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그 언어학과 성경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학과 성경에서 이거는 뭐냐? 간단히 말을 하자면,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해석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다루는데, 그전에는 제가 언어학의 제 분야들, 어떻게 보면 이제 각 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어학의 각 층이들이 성경 해석학이 어떻게 도입이 되고 적용이 되어 왔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사상을 중심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실제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여러 학문을 가지고 이 방법론으로 활용을 해왔죠. 그래서 제가 그 MDB 과목에서 성경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적용이 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언어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입이 될 때, 제임스 바라고 하는 분이, 1961년도에, 처음 이제 적용을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 책인데,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라고 하는, 성경 언어의 의미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처음, 어, 썼죠. 그래서,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언어학의 그 의미론을 적용을 한 겁니다. 주로 이제 의회 의미론을 조금 많이 이제 적용을 했고, 언어 사상 쪽도 좀 적용을 하고 했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그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이게 출판이 됐습니다. 요 두 권이 제가 이제 이 좀 복사판인데, 제가 92년도에 MDB 논문을 쓰면서 당시 이제 총신대 도서관에 있었던 걸 제가 했습니다. 이건 좀 죄송해요. 원래 이런 걸 복사를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새 걸로 하는데 이건 뭐 볼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책은 모세 실바가 1983년도에 요게 이제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이라고 해서 만체스터 대학에서 FF 브루스 밑에서 박사의 논문을 썼죠. 제 기억에는 이게 뭐 아마 1년 안팎으로 논문을 썼다라고 들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가 논문을 빨리 쓰려고 하면 주제만 있으면 방법론만 있으면 빨리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회 의미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83년도에 출판된 책이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의회 의미론 관련해서 많은 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J.P. 로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82년도에 Semantics of New Testament Greek이라고 하는 신약성의 헬라어의 의미론 뭐 이런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모세 실바가 Has the Church Misread the Bible? 교회가 성경을 오석해 왔는가라는 뭐 이런 책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D.A. 칼슨 같은 경우에도 Exegetical Fallacies라고 이 책도 많이 봤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휘의 미론도 나오고 그다음에 문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이제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개론적으로 한 거는 소위 이제 언어학의 각 분야들 층이라고 하죠. 언어학의 각 층위들을 적용을 한 건 이제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이라고 해서 D.A. 블랙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쓴 책인데 이건 제가 이제 1998년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죠. 98년도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95년도에 언어학을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물론 공부는 그전부터 했지만 95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그런 책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98년도에 총신대학 출판부에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언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실제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 신약이든 구약이든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사실 이 책인데 Jesus and Gospel Traditions in Bilingual Context라고 해서 예수 전승이 복음서 전승으로 전달이 될 때에 바일링구얼이라고 하는 그런 이중언어적인 관점에서 전달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학위 논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어학적인 방문을 사용을 한 것은 그 사회언어학,
그리고 인지언어, 그 두 개를 이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번 과목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다루려고 하는 것은 동사상에 관한 것인데, 동사상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동사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장은 동사를 가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문장은, 거의 대부분의 문장은 동사를 가지죠. 그런데 그 동사의 상에 대해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 와, 거의 대부분의 문장이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상을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각 문장들이 다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동사상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스탠리 포터라고 하는 학자하고 그다음에 그 패닝이라고 하죠. 패닝이라고 하는 제 두 분이 이제 그때 89년인가 뭐 그때 그 박사기 논문을 두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상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접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헬라어 동사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제만큼 또는 이제 포터 같은 경우에 시제보다도 더 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페닝이나 이 포터의 그런 주장들이 지금은 거의 어떤 뭐랄까요 합의가 신약학계에서 합의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에스펙트라고 하는 이런 책, 이게 일반 그죠 꼼리가 쓴 에스펙트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동사상을 이제 좀 적용한 중급문법책으로는 이 책이 또 있긴 있습니다. 퀘센버그가 썼는데 다 동사상을 다룬 것은 아니고 동사상도 이제 최근에 나온 책들을 이제 했죠. 오늘 요것도 이제 블랙하고 멀컬이 이제 썼던 요 책. 요런 책들이 이제 실제로 동사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그 동사상을 적용을 한 책들이고 그다음에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랭귀지와 타임에 대해서 이제 쓴 책도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쓴 책들. 저는 이제 인지언어학적인 방법론을 사용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관련 도서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고 캠벨 같은 경우 이제 동사상이론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적용을 한 이런 책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학자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학자들 중에 팽이라고 하는 학자도 뭐 이런 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동사상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개론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요 책이 있습니다. The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이라고 해서 요것도 제가 2017년도인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헬라어 동사상의 기초라고 해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할 때 요 책을 이제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캠벨이 한 작년에 한 70페이지 정도 더 얹어서 세컨드 에디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번역된 것도 보지만 The Second Edition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동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서양 고전어학과하고 신학과가 조인트로 컨퍼런스를 했어요. 저도 거기 이제 뭐 그때 논 발표하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딴 데 갔다가 거기 갔나? 뭐 어쨌든 한번 제가 갔을 때 어쨌든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러서 그 발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일로 갔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15년도에 있었던 그 컨퍼런스가 2016년도에 또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그 Greek Verb Revisited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헬라 동사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사상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논의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도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한 챕터 3개 정도 보게 되고 MDB 수업도 이걸 합니다. 이걸 하는데 MDB 수업에서는 한 6개인가 7개인가 다루는데 조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요것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론을 좀 본 후에 제가 요즘 관심이 70인경의 유디서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디스에 대해서 요 동사 상응 이론을 적용을 해서 한번 번역을 하고 그 적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이번 학기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와 재밌겠다. 사실은 이제 동사상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그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이론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동사상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언급을 한 것처럼 동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 동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은 이게 헬라 문장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와 재밌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